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ADHD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소아 청소년 ADHD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DHD 요즘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ADHD 어떤 병인가요? ADHD 하면 발음도 어려운데요. Attention Deficit, H가 Hyperactivity Disorder 이러니까 처음에 Attention Deficit은 주의력 결핍이고 그다음 Hyperactivity는 과잉행동 장애라고 부르는데 애가 모터가 달린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좋은 면으로는 아이가 에너지가 넘치는 거로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좋은 면들도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좀 주위 아이들과 어울릴 때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 갈 때쯤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많이들 병원 내원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진단에 대해서 자세히 또 얘기를 진단 요정께서 또 해주실 겁니다. ADHD는 보통 TV에서 막 돌아다니고 부산스러운 것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ADHD,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ADHD의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ADHD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끄러운 ADHD와 조용한 ADHD,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끄러운 ADHD는 과잉행동, 충동형 ADHD고요. 조용한 ADHD는 부주의형 ADHD라고 합니다. 과잉행동형, 충동형은 말씀하신 대로 막 행동을 과잉으로 하고 충동적이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부주의형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조용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의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집중력 상당히 떨어지고 멍하고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물건 잃어버리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진단하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시끄러운 유형의 ADHD는 9가지 진단 기준 중에 6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조용한 ADHD도 9가지 중에 6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에 이제 진단을 내리고요. 이 시끄러운 유형의 ADHD와 조용한 유형의 ADHD가 동시에 또 있기도 해요. 자, 그럼 이 9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끄러운 유형의 ADHD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산만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행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욱하고 불쑥 뭐를 하고 충동적이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용한 유형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멍하니 누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뭐라 그랬어? 이렇게 놓치고,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거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고 있고, 그 다음에 물건 끄떡하면 뭐 시계, 연필, 공책, 책가방 이런 거 맨날 잃어버리고, 맨날 하는 건데도 까먹고, 이제 이러는 경우가 이제 조용한 유형의 ADHD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우 선생님, 그 애들 많이 오니까 네. 애들 진료실에 오면 어때요? 애들 실제로 어떤 경우가 많이 오는가요? ADHD를 처음부터 의심하고 오시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오시지는 않아요. 공부 안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대개는 주변 환경과의 트러블,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어려움이 많다.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시키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순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밥을 먹이기도 엄청 힘들고, 밥 하나 먹이는 것도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힘들어해요. 누구? 선생님하고의 어려움. 선생님이 뭔가를 지시를 하는데 지시를 듣지 않아요. 뭘 시켜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조용하지 않고,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오고요. 세 번째로는 친구들하고 어려워요. 친구들하고도 자꾸 싸워요. 이제 본인은 이게 이제 친숙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이제 다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머리에다 댄다든지, 이렇게 툭툭 건드린다든지, 물건 막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쓰고, 함부로 쓴다든지,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혹은 뭐 학교를 가기 직전에 오는 친구들, 혹은 학교 1, 2학년인데 친구들하고 싸워서 이제 병원에 온다. 이제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이럴 때 오면 조용한 ADHD.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ADHD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모양이 막 이렇게 바뀌거든요.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처음에 아까 그 이상한 선생님 두 가지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성우 선생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너무 뛰어다니고 이러면서 왔다가 고학년이 되고 이 중학생 뭐 왔을 때는 조용한, 이렇게 그렇지만 자꾸 일이 안 되는
일이 안 되거나 공부가 안 되거나 뭘 잊어먹는 이런 타입으로 오잖아요. 과잉 행동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렇게 좀 떨어져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증상이 좀 줄어들면서 이런 오해가 발생하죠. 어른들이 혹시 얘기하는 거야. 거봐, 애들 크면 다 나아져. 물론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증상 자체가 잠잠해지니까 나아진 걸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나아지긴 했지만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죠.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주의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렇지만 과잉 행동은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점점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더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가방 챙기는 게 자기가 할 일이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요거를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빵꾸가 나요. 그리고 이제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다른 대인관계 문제들도 내 얘기하는데 안 들어? 쟤는 뭐야?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만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다른 이 조용한 ADHD가 증상들이 악화되면서 다른 병과 이 다른 것들이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 되면 크면 다 나아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오래 하는 것만 주의 집중력이 아니고요.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쭉 집중하다가 이걸 옮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이제 이걸 필요하면 여기로 집중을 옮기는 거. 이런 걸 잘하는 것도 주의 집중력의 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막 되게 오랫동안 집중하고 있다고 해서 걔가 ADHD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영준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니 뭐 애들 다 좀 주의 집중력 다 좀 부족하고 애들 남자애들 좀 부잡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병이냐? 이거 소아정신과 의사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병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듯이 과잉 행동은 얘가 좀 크면서 좋아지긴 했는데 다른 애들도 더 괜찮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뇌가 성장을 하는데 이 사실 아이들은 이 ADHD 아이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성장을 하지만 다른 애들도 똑같이 성장해서 이 차이는 유지된 채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 아이도 좋아졌지만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이 나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요만큼 해야 되는 것들이 얘는 여전히 못하고 있으니까 얘는 과잉 행동은 좋아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해야 될 것들,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 다른 아이들과 관계에서 해야 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차이가 계속된 채로 커 나가니까 이 아이는 계속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자는 얘기죠. 정신과 의사가 맞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는 학창시절 내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계속인 채로 있으면 애는 계속 구박을 받는 거죠. 집에서도 구박받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구박받고 나중에는 아이들도 왕따까지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서 요거는 치료가 필요한 거긴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ADHD 자체는 질병이에요. 단순한 질병. 그래서 약 먹고 이렇게 이제 또 기본적인 어떤 수칙 같은 거 하면 싹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 중에 이제 약을 먹이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돼서 이게 증세가 지속되면은 실제로는 그냥 단순한 어떤 질병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심리, 이 정서, 성격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치료는 일단 뭐 어린아이들 다 그렇지만 첫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 그리고 두 번째 비약물 치료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약물 치료는 뭐 이제 저희가 정신 자극제라고 하는 약물이죠. 메틸페니데이트나 아토목세틴 같은 약물. 주로 이제 뇌에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시켜서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신과 약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은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혹은 이제 환자를 약으로 눌러준다라는 그런 편견인데 이 약은 눌러준다라는 개념보다는
부족한 기능, 결핍된 기능을 좀 더 올려준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약을 먹고 아이들이 조용해지면 그걸 이제 보호자분들은 약을 먹고 아이가 다운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는 약을 먹고 각성이 더 유지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과잉 활동성이 줄어들면서 조용하게 보이는 거지 약이 일부러 아이들을 졸립게 하거나 다운시키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런 약물 치료가 있고 비약물 치료는 부모 교육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나와요. 아이 자체를 치료하는 것보다 아이랑 평생 살아가는 그리고 아이랑 계속 생활에서 부딪혀야 되는 부모님에게 이 ADHD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 안 듣는 아이 그리고 자꾸 까먹는 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해줘야 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이제 비약물 치료의 핵심이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효과는 비약물 치료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한 35%, 약물 치료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한 55%, 약물 치료하고 비약물 치료를 결합했을 때는 한 75% 정도로 반응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꼭 같이 받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혹은 어떤 다른 현실적인 이유로 어렵다면 약물 치료만이라도 제대로 받는 게 치료 효과가 훨씬 더 길고 오래 가고 확실하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약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도 확 되고요.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맑아지고 아주 또릿해지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되게 체계화할 수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뭐 막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 없이. 그래서 저는 정말 꼭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건 ADHD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염려는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소아청소년의 ADHD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